네, 저희가 추행, 추태, 추락이라고 이번 코너의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자, 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호국 영령의 기리는 그런 날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식에서 공군 내 성폭행 피해로 사망한 중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명령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기념식 참석 이후에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 의하면 이 성폭력 사망 공군 부사관의 추모소를 조문을 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추모소를 찾아서 유족들을 만나서 위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식 직후에 이 추모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 추모소에서 국가가 못 지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족들은 딸의 한을 풀고 명예회복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소에서 국방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말 철저해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점 군도 알아야 합니다. 자, 공군 참모총장이 옷을 벗긴 했지만 유가족, 돌아가신 피해자, 또 유가족의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사건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어서 군도 이 상황을 정말 엄밀하게 보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수사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론가님. 이제 그 귀갓길의 회식 후 귀갓길의 차 뒷좌석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알려진 장모 중사가 구속이 되었는데 네. 대통령이 나서고 국방부 장관이 문제를 인지하니까 뒤늦게 한 사람 구속시킨 겁니다. 그런데 유족이 원하는 건 이 장모 중사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2차, 3차 가해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네. 군 지휘관에. 그 지휘관들까지도 다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기 때문에 장모 중사 한 사람 구속시켰다고 해서 수사가 빨라졌다?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하루빨리 왜 이 사건이 무려 사건 발생 후 82일이 지날 동안 제대로 된 수사나 조치 없이 계속 미적미적 시간만 끌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과연 군대 지휘체계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밝혀내야만 이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듭 강조하자면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만 이건 참모총장 하나 옷 벗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장모 중사와 고 이중사가 있었던 부대의 지휘관들 그리고 고 이중사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출 간 부대에서도 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걸 알고 배려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왕따 비슷한 가해를 한 것으로 유족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주장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전출된 부대의 지휘관이나 관련된 상급자들, 동료들까지도 전부 다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모조리 처벌해야만 끝낼 수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더 공분을 사는 이유는 정말 파면 팔수록 총체적인 문제점의 집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가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성 문자도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 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조차도요. 사실 언론 보도로 좀 알려진 뒤에야 이거를 압수했다라고도 하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유족들의 주장으로는 성추행 상관이 더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변호사님. 예. 사실 이게 원래 신고가 되면 바로 해야 되는 게 피해자하고 가해자 분리를 바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2주가 넘어서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가 전출이 됐는데 피해자 전출이 된 부대에서도 상급자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무마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근절 대책 얘기를 하시고
저도 이거는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건 2017년에도 해군 본부에서 여군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성폭행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2017년 8월에 군을 작심 질타했다. 뭐 성범죄 대책 마련하고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병력 문화 혁신도 노력하고. 근데 작년에 소병철 의원 민주당의 이제 검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얘기를 합니다. 병력 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성범죄가 점점 증가한다. 2011년과 2015년의 통계, 2016년과 2020년 통계를 봐도 네. 접수 건수도 632건, 폭행, 성범죄, 가혹행위가 증가하고 그런데 실형 선고 건수는 47건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예방대책이나 사업법 처리가 모두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2017년에 8월에 그렇게 작심하고 질타를 했는데도 왜 안 변하는 거죠? 작년에 민주당 여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왜 안 변하는 거죠? 그럼 이 정부가 의지가 있는 건가요? 그 전에 정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지만 통계를 보면 점점 이 정부 들어서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왜죠? 실형 선고 건수는 줄어들고 이 부분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까지 객관적인 수치도 보셔서 말씀하신 거겠지만 뭐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오죽하면 본인이 사망하는 그런 걸 영상으로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한 날 그렇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죠?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 이 기회에 또다시 한번 이제 추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엄정 처벌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를 뭐 공군 참모총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면 국방부 장관도 경질 생각을 하셔야죠. 저희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나온 상황, 뭐 군검찰, 군경찰 다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혐의, 뭐 의혹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가해자, 가해한 것 맞고요. 은폐, 뭐 회유 의혹 지금 뭐 맞아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 전부 다 맞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하면 성추행은 이제 군형법은 더 엄하게 처벌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이게 단순한 뭐 성범죄도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게 위력에 의한 성범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향신문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지방자치단체장 특집 기사를 실었었는데 뭐 그때 안희정, 오고돈, 뭐 박원순 전 시장의 의혹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 점점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따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위력으로 또 그 부분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폐, 회유. 네, 은폐, 회유, 협박. 네. 협박까지 있어요, 항상. 가족까지 이 경우는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협박 부분까지 들어가니까 이 성범죄 플러스 협박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안타까운 건 백혜련 최고위원도 얘기를 하지만 군사법경찰관, 군검찰, 군사법원은 그 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범죄는 군사범죄가 아니니까 심상정 의원 말처럼 이 민간법원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그 지금 피해자가 혼자서 이제 가졌던 그 공포감 그리고 고립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된 건 이게 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군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시스템이 없다. 그렇죠. 시스템이 있어도 작동을 안 하는 서로가 묵인해주고 그거를 회유하고 덮고 뭐 이런 것에 이 문화가 여기 깔려 있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금 뭐 군 검찰 심의위원회 같은 걸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군이라는 부분에 대해 성비위와 관련돼서는 군이 스스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넘겨라 이 부분은. 그래서 군에서 발생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민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고발 조치하고 그 위원회 중심으로 수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군의 검찰을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군 검찰이 지금도 뭐 15일 이후 사건 발생 15일 이후나 첫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블랙박스에 그 뭐 핵심 증거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이 지금 지난 상황에서도 이 지경이라면 뭐 해결 능력이 없고 수사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개선이 이런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려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학창 시절부터 군인을 꿈꿨고 자신이 원하던 군이 됐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는 절망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족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너무 이쁜 우리 딸인데 이제 만질 수 없대요. 볼 수도 없대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고통이었길래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안에서도 우리 아이처럼 괴로워하는 아이들 있어요.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아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괴롭 이렇게 됐지만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품어서 꼭 도와하셔야 돼요. 자, 네. 정말 뭐 마음이 같이 아프네요.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목소리인데 이거 말고도 또 군 내부에서 성범죄에 관련한 다른 문제점이 알려진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이야기인데요, 평론가님. 네, 2019년이었습니다. 2년 네. 전이었는데 공군 소속 A 대위가 억지로 B 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이 B 대령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제대로 된 조치나 수사가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B 대령이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A 대위에 대해서 최하위 근무 평점을 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2년 만에 네. 뒤늦게나마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늦은 조치가 아닌가. 사실 그렇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특히 군대 내에서 이런 부조리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군들이 얼마나 많을지 이 부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뒤에 감사하는 것도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대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SNS에 올라온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먹는 장교 치우는 병사 다 다르다. 무슨 얘기냐? 수개월 전부터 간부들이 식사 후에 식판은 물론 잔반, 수저, 휴지, 이쑤시개, 음료캔 등 정리하지 않고 취사병에게 정리를 맡기고 자리를 떠났다. 코로나 시대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혹이 맞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패습인 것 같은데요. 이 장병들의 갑질 폭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질적인 적폐죠. 이런 것부터 사실 개선시키지 않으면 군대는 항상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권위주의적인 어떤 병영 문화 이것부터 지금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계급 서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 갑질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다시는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지금 국방부나 뭐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군내 성범죄 문제하고요, 부실급식 그리고 갑질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